자, 국가대표 감독, 전력강화위원회가 이제 소집이 됐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였나 제가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오, 생각보다 빠르게 감독이 선임이 됐는데, 전력강화위원회 내부에 있었던 류지현 위원이 바로 이제 류중일 감독의 뒤를 잇는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2026 WBC 대표팀을 이끌 사령탑으로 이제 낙점이 됐고요. 조계현 위원장 그리고 허구현 총재에게 이제 추천을 한 상황에서 여기에서 이제 최종 후보로 이제 추천을 받은 류지현 후보가 감독으로 낙점이 됐습니다. 네, 사실 KBO가 이 전력강화위원회를 발표할 당시에도 이미 어느 정도 후보는 추려져 있다. 하지만 비밀로 하겠다. 극비리에 붙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만간 발표를 하겠구나.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몇 후보자들이 거론이 됐는데 류지현 감독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다만 조금 KBO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은 전력강화위원회 소속이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셀프로 추천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류중일 사단에 있었던 또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바라는 세대 교체가 좀 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KBO 측은 일단 이 선수들과 대표팀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 그리고 이 전력강화위원회를 통해 그동안 계속 스텝을 같이 밟아왔다라는 점을 좀 크게 높이 평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에 그 전력강화위원회 소식하면서 이동욱 감독 또 이제 위원으로 들어갔고 강인권, 허삼영, 이동욱 요 세 분이 다 전 감독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서도 혹시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냥 저의 정말 소스 없는 뇌피셜로 이제 질문을 드렸었는데 기존에 경험을 하셨던 류지현 감독이 됐어요. 실제로 그런 말씀하신 이름들이 굉장히 거론이 많이 됐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야구 대표팀이 굉장히 좀 어려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독 및 코칭 스태프도 좀 젊어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0년대 이 하에 어떤 감독님이 탄생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KBO 전력강화위원회는 류지현 감독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요, 이 대표팀에서 코치에서 어떻게 보면 사령탑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온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 전에 코치로서의 류지현 감독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대표팀 감독의 최근의 흐름을 보면 전임 감독제를 도입을 했다가 도쿄올림픽에서 이제 조금 좋지 못한 결과를 냈고, 그 이후에 2023년도 WBC에서는 그래서 전년도 우승 감독이었던 이강철 감독이 지휘봉을 맡겼죠. 그러나 이제 WBC에서도 예선 탈락을 하면서 다시 전임 감독제로 회귀를 했고, 류중일 감독 해서 아시안 게임 그리고 APBC 준우승 했지만 프리미어 12에서 이제 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서 계약 실패 후 또 이제 새로운 감독을 선임을 하게 된 상황인데, 자, 결국에는 이제 이 류지현 감독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보세요? 저는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KBO에서 높은 점수를 준 건 근래 이제 대표팀 구성과 코치로서 대표팀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뭔가 큰 점수를 받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거랑 별개로 이제 팬들의 민심은 좀 다르긴 하죠. 그리고 아무래도 좀 현장에 또 최근까지 있었잖아요. 몇 년 전까지. 그렇다 보니까 지금 대표팀에 좀 젊은 자원, 어린 자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도 좀 더 높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단 전임 감독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우리가 장기적 차원에서 대표팀을 성장시키려면, 육성시키려면 전임 감독이 필요한데 그렇다면은 좀 어떤 경험이 있고 어떤 이해도가 있는 류지현 감독이 좀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류지현 감독이 이제 또 새로운 대표팀을 꾸리게 될 텐데, 저는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게, 그럼 이제 보통 그렇잖아요. 감독마다 그 황태자가 한 명씩 나오고 그렇잖아요. 좀 의외의 인물이 발탁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어떤 선수를 또 스위치 시켜가지고 이제 다른 포지션에서 또 다른 포지션을 살리려고 하기도 하고, 두 분이 보시기에는 좀 뭔가 이 류지현 감독의 페르소나가 될 만한 선수? 누가 있다고 혹시 보시나요? 글쎄요. 일단은 딱히 떠오르는 선수는 잘
떠오르진 않는데요. 어쨌든 야수 출신이다 보니까 야수 쪽에서 뭔가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쪽에 지금 발탁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금 딱 생각하는 이름보다는 약간 그래도 좀 수비적으로 뭔가 조금 뛰어난 선수들을 좀 데려갈, 이렇게 마지막 이런 선수들이 항상 궁금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승선하는 선수들을 궁금한데 그쪽에는 좀 수비력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좀 플러스 점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류지영 감독 자체가 굉장히 좀 강하게 선수들을 이렇게 딱 카리스마 있게 묶는 모습도 물론 있지만 그거보다는 좀 다독이고 잘할 수 있다라고 좀 하는 부분이 크잖아요. 그게 좀 어린 선수들에게는 또 좀 잘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아까 언급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한국 대표팀이 국제 무대에서 보여준 모습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경기를 통해서 분명히 배워온 것도 분명히 그렇죠. 크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뭐 국제 대회 프리미어십이나 이런 거 다녀온 선수들을 만나보면은 선수들이 약간 물론 결과는 좋지 않지만 과정에서 본인들이 느끼고 넓어진 시야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조금 더 내가 이런 부분을 보완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동기부여를 좀 더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사실 국제대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굉장히 큰 차고 WBC가 넘치죠 이제. 네, 이번엔 진짜로 우리가 모든 것을 좀 다 쏟아 걸어야 부어야 돼요. 돼요. 네, 네, 왜냐면 다 걸고 나가야 돼요. 3회 연속 본선 탈락이라는 너무나도 쓰라린 패배를 어떻게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엔 달라야 된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또 류지영 감독의 어깨가 좀 무겁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WBC의 부진이 뭐 수비력 뭐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공격력과 또 투수력의 부족 아닙니까? 다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공격도 안 돼, 수비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지. 약간 우리 옛날 우리 한국 축구 얘기할 때 골 결정력이 부재고 뭐 플레이메이커의 부재고 이런 것처럼 다 안 되는 것처럼. 최근엔 다 안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인정하죠. 예.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이스라엘, 호주, 맞죠. 대만 뭐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아래로 봤던 게 저는 가장 좀 아쉬웠었는데 그 지금 전력강화위원회로 합류를 한 이동욱 감독, 허삼영 감독 그리고 또 강인구 감독 같은 분들이 좀 전력 분석을 잘 하고 이것에 대해서 사실 선배들인 거잖아요. 감독보다 조금 선배긴 하지만 요 선배와 후배의 감독과 위원의 좀 관계를 잘 만들면 좀 전력 분석도 좀 잘 되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도 들거든요. 그렇죠. 또 코칭 스태프를 또 어떻게 꾸리느냐도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KBO가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빠른 시점에 사령탑을 이렇게 선임한 거는 앞으로 빠르게 어떻게 보면 스텝을 밟아 나가겠다라는 측면으로 보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평가전 같은 것도 이미 11월쯤에 이미 예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발빠르게 이제 미국 같은 데도 가가지고 우리나라 이 국가 대표로 뛸 수 있는 선수들을 계속해서 좀 접촉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메이저 리거들을 많이 만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오타니 선수, 뭐 야마모토 선수, 사사키 선수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답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벌써부터 좀 약간 기가 죽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가서 이제 뭐 저번에 WBC에서 뭐 뛰었던 것처럼 이런 한국계 선수들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 많이 좀 접촉하면서 좀 전력 보강을 하면 또 달라지는 모습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뭐 기존 선수들의 성장도 물론 뒷받침돼야 되고요. 자, 코치도 지금 막 다들 인선을 하고 있습니다. 코치 인선이 좀 중요하긴 하죠. 진짜요. 네, 중요하긴 하죠. 최근에 이제 저기 뭐 불편한 김선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김선우 의원이 요즘 고등학교 다니면서 막 그 작두처럼 이렇게 선수들 그 메커니즘 수정을 좀 해주고 있잖아요. 선수들이 만약에 그런 거를 할 수 있으면 또 이제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 젊은 이제 감독이 그쵸. 젊어지니까 코치도 좀 젊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확실한 건 감독은 젊어졌어요. 네. 젊어지긴 했어요. 띠동갑 아니에요 거의? 네, 젊어지긴 했는데 뭔가 그 새 느낌이 안 날 뿐이에요. 그렇죠. 네. 맞네요. 젊어진 건 맞아요. 그냥 근데 왠지 뭔가 익숙한 느낌이고 새 느낌이 안 난 그 느낌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KBO 리그에 아무래도 뭐 이범호 감독처럼 이제 80년대 감독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게 진짜 젊어진 네. 거 맞냐라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전 스텝들을 보면요 젊어졌습니다. 자, 저 또 궁금한 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저기 누구죠? 류지영 감독이 그 KBSN 해설 시절에 네. 김도영을 유격수로 국가대표에 가면 써야 된다.
요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이건 네. 사실 지난 시즌 기아에서부터 유격수 김도영에 대한 이슈와 논란은 좀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네. 한 번쯤 그리고 지금 류중일, 류지현으로 이어지는 유격수 감독 계보에서 네. 야 너를 내가 유격수를 그런 거는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소속팀 감독이 아니라 네. 대표팀 감독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그렇게 뭔가 생각은 있더라도 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김도영 선수가 이제 네. 어떤 그 탑 오브 탑의 네. 레벨이기 때문에 탑 오브 탑 레벨의 포지션을 네. 바꾼다라는 거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유도영 하는 순간 커뮤니티 터질 듯이라고. 커뮤니티가 뭐예요? 난리 납니다. 네, 난리 납니다. 네. 아니 예전에도 사실 오지환 선수였나요? 네. 오지환이 막 가가지고 이루수하고 유격수하고 막 그때 그랬었잖아요. 사실 오지환 선수는 유지현 감독의 영향을 많이 받은 선수죠. 그쵸. 완전히 옆에 데리고 끼고 거의 키우다시피 한 선수니까 그건 이제 소속팀이었으니까 또 장기적, 예. 그거는 오랜 기간 소속팀에서 할 수 있었던 건데 김도영 선수는 그렇게 국가대표팀 감독이 건들기는 좀 쉽지 않죠. 네. 그리고 그러면 부상의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네. 모두가 말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김하성의 토미 에드먼까지 지금 오, 사실은 유격수 네. 후보는 충분히 있어요. 네, 맞아요. 유격수 네. 후보 충분히 있고 공격력도 또 저 선수들이 네. 건강하기만 하다면 또 이제 장담이 되는 선수들이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왜 그 유지현 감독이 한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맞아요. 예, 네. 유격수 김도영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네. 근데 김도영 선수는 지난해 그 국제대회에서 수비도 꽤 잘했잖아요. 어, 잘했어요. 그럼요. 수비 잘하면서 3루 수비하면서 네. 장타를 그렇게 친 거기 때문에 그 실제로 맞습니다. 프리미어 12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선수 네, 중에 또 한 맞아요. 명이었기 때문에 네. 이 선수가 국내용이 아니라 국제에서도 분명히 통한다라는 거를 본인이 또 보여줬고 아마 동기부여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번에 출국 과정에서 최종 목표가 또 메이저리그 나 네. 아직은 멀었지만이라는 어떤 살짝 귀띔을 해줬기 때문에 김도영 선수 더 또 열심히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님이 슈퍼챗 주셨습니다. 아까 저희가 말한 그대로죠. 전력강화위원회나 뭐 대표팀 코칭 스태프를 꾸준히 참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뭐 이런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거나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완전히 재편하는 게 아니라 뭔가 리툴링의 느낌도 있는 거죠. 뭐 그렇긴 하네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해설위원도 계속 하셨기 때문에 그쵸. 딱 한 구단 말고 10개 구단을 고루고루 봤다라는 점도 아마 좋은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지금 김혜성도 가 있고 이정우도 이번 시즌에 이제 회복을 그쵸.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좀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좀 각성을 하면 기대가 분명히 되는 돌아오는 WBC가 될 것 같고 이제 마운드 얘기도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죠. 사실 커뮤니티나 팬들 반응은 딱 두 가지를 크게 걱정을 해요. 이게 좀 굉장히 큰 리스크긴 한데 일단은 단기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감독인데 과연 국가대표팀에서 그 단기전 승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투수 운영 면에서 이제 전 소속팀에서 좀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이제 팬들에서 많이 나왔는데 과연 이 투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거에 대한 쟁점이 좀 있죠. 근데 자원이 많아진 거는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마운드 측면에서도 과거에는 좀 비슷비슷한 자원들이 계속해서 국제대회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좀 어린 선수들이 최근에 좀 많이 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기대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 내년 세계 대회가 한꺼번에 열립니다. 내년에 뭐뭐 열리죠? 자 좀만 내려주시죠. 일단은 WBC 로 시즌 시작을 전에 하는 WBC가 있죠. 그리고 시즌 중간에 그 아시안 게임 26년. 26년 나고야 예. 아시안 게임. 네, 그리고 올림픽 이렇게 좀 세 개가 좀 준비되어 있죠. 올림픽은 내년 아니잖아요. 내년. 근데 뭐 올림픽도 뭐 예선전 같은 게 있구나. APBC 예. 굉장히 많은 대표팀 경기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APBC에서 이제 좀 젊은 선수 추리고 그다음에 이제 WBC 통해서 이제 딱 한 다음에 APBC에서 이제 붙일 친구들 좀 붙이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자 류현진 올 시즌도 작년만큼만 뽑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양현종, 김광현 어쨌거나 이 네. 금메달리스트들을 넣을 거냐 말 거냐가 지금 가장 큰 또 나중에 선발 과정에서의 화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계속 누누이 얘기하는데 저는 나이 보지 않고 그냥 올해 잘하면 그냥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저희 지금 국가대표팀이
그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빨리 성적이 좀 나아져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잘하면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근데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대표 은퇴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아마 어렵지 않을까 싶고 저는 계속해서 또 안우진 선수의 이름이 WBC는 가능하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베테랑 선수들도 이야기하는 거 보면 막 이제 대표팀 가면 이게 문화가 내가 알던 그 문화가 아니다라는 이야기하는 그 선배 선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베테랑들과 이 젊은 선수들이 좀 조화가 만약에 뽑히게 된다면 그 조화를 잘 할 수 있는 맞아요. 그 중간고리 역할하는 선수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정우 정도 짬이 되지 않을까요?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베테랑 선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껴져요. 네. 네. 뭐 이전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아시안 게임이나 이런 데는 뭐 박세웅 선수 이런 선수들이 이렇게 좀 한 대로 모아주는 네, 그런 또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딱 한 선수가 딱 나눠가지고 회식하고 다르비슈가 이런 모습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딱 단합이 확 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랑 조금 또 비교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뭐 많이 우리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정우, 구자욱 저런 선수들이 있는데 든든하죠. 저런 선수들이 지금 아쉽게 네. 지난번 대표팀에는 못 갔잖아요. 구자욱 선수는 부상도 있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저런 선수의 좀 역할도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지난해 결과가 너무 아쉬워서 그렇지 프리미어 12에 만약에 못 간 선수들 중에 베테랑 선수들 집어넣으면 우리 선수들 잘하는 선수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약간 이제 WBC가 우리에게 너무 큰 벽이 되다 보니까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이 좀 미리 겁을 먹을까, 미리 부담을 갖진 않을까 이런 점이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되기는 맞아요, 하더라고요. 예. 그동안도 사실은 뭐 좀 너무 좀 안 좋았던 성적에 대해서 좀 나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네. 방어 기제가 먼저 생겨버렸던 선수들의 좀 인터뷰가 있었으니까 뭐 그런 얘기 좀 있는 것 같고. 거인 TV님이 맞다 SSG 미치 미친 화이트. 화이트. 네. 제가 깜짝 놀랐네요. 백찬호. 저는 무조건 잘하면 뽑아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네. 합니다. 올 시즌 오.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이 선수의 또 의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가 또 제가 알기로는 많은 오퍼 중에 이 어머니의 나라에서 한번 뛰어보고 싶다. 그쵸. 네, 그런데 이 어머니의 또 이 국기를 달고 뛰는 모습도 조금 상상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저 데인더닝은 아마 외삼촌이 한국 사람이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레프 스나이더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입양이 된 선수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한국 대표팀이 네. 되는데 저는 저 레프 스나이더는 진짜 주목을 해봐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 선수가 양키스 보스턴에 다 뛰었었고 맞아. 우투수 상대로 타율이 한 3할 이상으로 가고 OPS가 0.89? 예, 요랬던 성적이라서 굉장히 저 선수는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외삼촌이 한국 사람이면 엄마가 한국 사람인 게 맞나요? 예, 뭐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왜 이렇게 웃긴 걸까요? 그런가? 외삼촌의 동생이나 네, 그쵸. 오케이. 제가 좀 짧습니다. 예. 근데 화이트 선수 올해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니까요. 그러면 닉네임이 잘못 불릴 것 같은 지금 이 댓글을 보면서 음. 제가 그러니까 네, 또 주셨어요. 외삼촌이 한국 사람이면 어머니는 당연히 한국 사람 아니냐고. 그런가? 내 동생은 그럴 수 있구나. 네, 그쵸. 또 아니요. 아니 100%는 아닙니다. 왜냐면 100%는 아니야. 입양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100%는 아니야. 입양의 나라 아닙니까? 편견 없이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예. 100%가 아니야. 네. 미치 화이트는 미국에 있을 때 또 별명이 저기였잖아요. 백찬호? 백찬호. 그쵸. 조금 더 그 날 것의 표현으로는 짭찬호였어요. 짭찬호. 네. 네. 짭찬호. 네. 그렇죠. 네, 그런 어머니, 가능성도 어머니. 있습니다. 네. 네. 제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는데요? 눈물 날 것 지금 같아요. 마이크 트라우까지 왔습니다 지금. 예. 어머님이 한국인 정미수 씨. 맞아요. 정미수 씨 이름 제가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네, 사과드리고 양의지 선수도 이제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니까 맞습니다. 경쟁이 돼야죠. 경쟁이 돼야 되는데 이제 양희 선수도 그렇고 아까 말씀해주신 김광현 선수도 그렇고 이제 본인이 그 그렇죠. 국가대표직을 고사한 선수들은 뭐 본인이 고사했으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그죠. 건데. 근데 또 굳이 또 네. 대표팀에서 부르기가 사실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예. 그런 게 아니라면 본인의 의사가 있다고 하는 선수라면 잘하면 그냥 좀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에런 저지도 국대 발탁 가능한 건가요? 에런 저지가 형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입양인 출신이어서 아마 지금 광주에서 영어 선생님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게 무조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에런 저지가 한국 대표팀에 무조건 와야 되는데? 오, 류현진 선수가 꼬신다고 했나요? 이건 제가 처음 보는 그래요? 정보였는데. 저거는 감독 선임보다 저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네. 그렇죠. 그럼요. 감독 선임보다 지금 에런 저지를 꼬시는 예. 일이 더 중요한 일인데? 훨씬 더 중요한 일이긴 하죠. 가능하면 하다면. 예. 너무 가능만 하다면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 뭔가 진지하게 댓글이 받아들이지 너무 마세요. 귀여운 댓글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젊어진 감독 그러나 대표팀의 선수들까지 마냥 젊을 필요는 없다라는 게 어쨌거나 지금의 여론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의 젊은 사람들과 소통이 될 수 있는 류지현 감독의 앞으로의 역할이 좀 많은 이 야구인들이 기대를 하는 바일 것 같아요. 또 네. 아시안 게임이나 프리미어 10이랑 또 WBC는 또 완전히 또 차원이 조금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대표팀이 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에 씨냐고. 어디 에런 저지니까? 김광현 선수 스캔 가기 전에 인터뷰에서 WBC는 생각이 있다고 했군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렇게 본인이 고사를 안 했으면 저는 잘하면 발탁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그 최근에 그 올림픽 때 미국 국가대표팀이 드림팀 섭외를 하기 위해서 막 코치들이 맞아요. 가가지고 막 그 에이전트처럼 해가지고 막 한 적 네.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식의 좀 쇼맨십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막 제가 지금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투수 누구가 아니라 진짜 베일에 감춰진 뭐 마지막 한 명은 누구일까라는 좀 그런 좀 쇼맨십도 좀 해가지고 더 기대감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맞아요. 근데 듭니다. 실제로 네. 뭐 다른 나라, 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도 그런 걸 많이 좀 맞아요. 보여주더라고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메이저 리거를 얼만큼 맞아요. 포섭하느냐가 사실은 WBC에서 굉장히 큰 또 관건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우리는 근데 불편러들이 많아서 말 나올 수도 있다고. 근데 저 말도 맞습니다. 맞아요. 네, 이거 발표하는 게 장난이야? 이러면서 이제 그러실 수 있죠. 근데 참 그렇잖아요. 인스타에 네. 그런 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뭔가 이벤트성이 되고 자꾸 국가대표팀도 브랜드화 시키고 화제가 돼줘야 된다고도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한번 저희도 코치진 구성되기 전에 우리도 한번 하고 우리도 우리가 좀 구성을 어그로 좀 해볼까요? 끌어야 저는 어그로 끌려고 나온 거예요. 제가 무슨 지금 KBO 리그 현직 뭐 캐스터도 아니고 네. 여러분 저는 어그로 끌어야 되는 네. 금고 아닙니까? 예? 저는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제가 아닙니다. 네, 저는 아닙니다. 갑자기 우리 지금 이렇게 거리 말을 두는 네. 빼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이 두 분을 어떻게든 구워 삼고 해가지고 제 옆에 계신 분들 고사 저기 어진명 팀장까지 와가지고 저 아니라고 어진명이랑 제가 한 팀이 돼가지고 여러분 크브 오프너의 이 약간의 어그로성 진행을 좀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예. 갑자기 세 명이 발을 뺀다고. 네, 좋네요. 어진명은 제 편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희 팀. 저희 편이라는 거죠. 섭섭하네요. 발 뺀 거예요. 진명이도 발 뺀 거예요. 야, 저 큰 발을 빼요? 네. 예. 빠르게 빼셨죠. 알겠습니다. 자,